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탐험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끄는 매력, 특히 거부할 수 없는 성적 매력이 아름다운 외모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잘 가꾸어진 몸, 값비싼 향수, 혹은 현란한 말솜씨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리적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억압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통합하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발산된다. 바로 이 미묘한 발산, 즉 내면의 에너지가 한 사람의 끌림의 힘을 결정합니다. 누군가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은 비록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을 지탱하는 에너지에 자신감과 안정감이 없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매력은 존재감으로 가득 찬 침묵에서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욕망을 품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불안감을 품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면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매력은 바로 이 내면의 긴장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충동과 자제력 사이의 긴장, 원초적 욕망과 삶의 목적의식 사이의 긴장,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과 기대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것이 매력의 본질입니다.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을 살아 숨쉬는 거대한 저수지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당신이 애써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모든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두운 측면과 본능, 그리고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은 그들에게 감지할 수 있는 깊이와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육체는 영혼이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다른 사람의 스타일이나 행동 방식, 유혹의 기술을 모방하려 해도 진정한 내면의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끄는 것은 멋진 제스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스처를 만들어내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 안에 원형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콤플렉스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로 가득 찬 사람은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내면이 잘 정돈된 사람은 안정된 질서의 기운을 전달합니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행동하지 않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첫 번째 법칙은 간단합니다. 절대 먼저 나서서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이 흐르면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공백을 메우려 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흔들림 없이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주도권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스스로를 구부렸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것은 그 반대의 태도입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머무는 사람의 일관성.
이것이 바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긴장감을 만들고 그 긴장감에 주의가 집중될 때 매혹이 싹틉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가 관계의 속도를 지배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시도는 결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쉽게 간파당합니다. 노골적으로 관심을 끌려는 시도만큼 매력 없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로 완벽하게 편안한 듯 세상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내면과 평화를 이룬 현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칼 융은 리비도를 단순히 성적 에너지가 아닌 삶의 총체적인 생명력으로 보았고, 이 에너지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섣부른 행동이 아닌 조용한 관찰에 쏟아부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보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쓰기보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마스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존재감이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 의존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주목받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그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서도 공간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가능하며 바로 이런 종류의 존재감이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리를 비우면 모두가 그 빈자리를 느낍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분위기가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과시적인 행동도, 타인과의 비교도 없이 오직 순수하고 명료한 관찰의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려 하지 않지만 한번 무언가를 응시할 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많이 접촉하려 하지 않지만 한번 접촉할 때 그 온기가 오래 남습니다. 내면의 밀도가 높은 사람이 하는 접촉은 힘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미묘한 심리 역학, 즉 기대감의 통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것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자주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력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전략적인 지연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닿지 않을 때 증폭됩니다. 칭찬할 수 있는 순간에 침묵하고 다가갈 수 있는 순간에 아주 살짝 물러서는 것. 이러한 행동은 뇌의 탐색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신경과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도파민은 보상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보상을 기대할 때 분비됩니다. 기대를 지배하는 자가 욕망을 지배합니다. 칼 융은 대립물의 긴장이야말로 정신적 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엔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혹이란 결국 대립되는 것들 사이의 춤이 아닐까요? 다가섬과 물러섬, 허용과 거리두기, 행동과 관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고 즉각적인 확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문을 살짝 열어두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 암시하고 설명하기보다 상대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설명하는 사람은 신비감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신비감이 없는 곳에는 욕망도 없습니다. 욕망은 우리가 아직 갖지 못했지만
손에 닿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자신의 모든 것, 즉 몸, 관심, 과거사, 감정 등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를 약화시킵니다. 비밀은 절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 지도 대신 흔적을 남기는 예술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징을 사랑합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호한 제스처, 수수께끼 같은 눈빛,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은 침묵. 이 모든 것은 억지로 꾸며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잠재의식은 거짓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충동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제스처가 나올 때 그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온전히 통합된 사람의 몸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접촉은 더 의식적이고 시선은 더 강렬하며 호흡은 다른 리듬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네 번째 법칙은 감정의 타이밍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타이밍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가가야 할 적절한 때가 있고 대화를 멈춰야 할 적절한 때가 있으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무르익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다. 매력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영향력이 과잉이 아닌 정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세게 치거나 약하게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묵이 소리를 갈구하는 바로 그 순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지는 모방이 아닌 깊은 주의 집중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적절한 순간을 알게 됩니다. 칼 융은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이 신비로운 교차점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반면 내면이 산만할 때 우리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동기화는 춤과 같습니다. 너무 빨리 리드하려는 댄서는 발이 엉키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댄서는 음악을 놓칩니다. 매력은 리듬입니다.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적 리듬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부재를 언어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력의 비결이 꾸준함에 있다고 믿지만 인간의 정신은 지속적인 자극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그 가치를 잃기 쉽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중단된 것이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매력은 전략적인 부재, 즉 의식적인 사라짐과 의도적인 물러남을 연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대비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가까이, 너무 오랫동안 존재하면 우리는 그를 명확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살짝 물러나는 사람은 유령처럼 상대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유령은 실제 사람보다 더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상의 영역, 즉 상징적인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부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하거나 조종하거나 도망치기 위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은 우아하게 사라집니다. 마치 상대에게 생각할 공간을 선물하듯이 자신의 존재감보다 자신이 남긴 흔적이 더 강하게 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러한 부재는 거절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초대장은 1000마디 약속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침묵은 묻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여전히 나를 느끼고 있나요? 만약 대답이 예라면 그 연결은 육체가 아닌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연결은 거리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6번째 법칙은 접촉을 영혼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충동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 접촉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접촉은 필요가 아닌 의도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찬 제스처입니다.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며 더 상징적입니다. 등을 가볍게 쓸어내리는 손길, 팔을 부드럽게 감싸는 압력, 필요 이상으로 몇 밀리미터 더 머무는 손가락. 단순한 제스처지만 느끼고 인지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감정적 밀도를 가집니다. 칼 융은 육체가 정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는 단순한 접촉 이상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존재감으로 가득 찬 접촉은 보살핌, 힘, 그리고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없이 이루어집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덜 만지지만 정확하게 만집니다. 이것이 뇌의 원시적인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7번째 법칙은 절대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예측 가능성 속에서 죽어갑니다. 무의식은 움직임, 놀라움, 그리고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관계가 사랑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제스처,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만남의 반복 때문에 시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을 때, 모든 접촉이 이전과 똑같을 때 매력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철학이며 정제된 에너지의 사용법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신의 매력은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잠재된 것을 세상 밖.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탐험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끄는 매력, 특히 거부할 수 없는 성적 매력이 아름다운 외모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잘 가꾸어진 몸, 값비싼 향수, 혹은 현란한 말솜씨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리적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억압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통합하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발산된다. 바로 이 미묘한 발산, 즉 내면의 에너지가 한 사람의 끌림의 힘을 결정합니다. 누군가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은 비록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을 지탱하는 에너지에 자신감과 안정감이 없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매력은 존재감으로 가득 찬 침묵에서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욕망을 품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불안감을 품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면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매력은 바로 이 내면의 긴장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충동과 자제력 사이의 긴장
원초적 욕망과 삶의 목적의식 사이의 긴장,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과 기대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것이 매력의 본질입니다.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을 살아 숨쉬는 거대한 저수지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당신이 애써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모든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두운 측면과 본능, 그리고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은 그들에게 감지할 수 있는 깊이와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육체는 영혼이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다른 사람의 스타일이나 행동 방식, 유혹의 기술을 모방하려 해도 진정한 내면의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끄는 것은 멋진 제스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스처를 만들어내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 안에 원형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콤플렉스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로 가득 찬 사람은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내면이 잘 정돈된 사람은 안정된 질서의 기운을 전달합니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행동하지 않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첫 번째 법칙은 간단합니다. 절대 먼저 나서서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이 흐르면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공백을 메우려 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흔들림 없이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주도권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스스로를 구부렸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것은 그 반대의 태도입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머무는 사람의 일관성. 이것이 바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긴장감을 만들고 그 긴장감에 주의가 집중될 때 매혹이 싹틉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가 관계의 속도를 지배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시도는 결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쉽게 간파당합니다. 노골적으로 관심을 끌려는 시도만큼 매력 없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로 완벽하게 편안한 듯 세상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내면과 평화를 이룬 현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칼 융은 리비도를 단순히 성적 에너지가 아닌 삶의 총체적인 생명력으로 보았고 이 에너지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섣부른 행동이 아닌 조용한 관찰에 쏟아부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보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쓰기보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마스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존재감이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 의존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주목받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그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서도 공간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가능하며 바로 이런 종류의 존재감이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리를 비우면 모두가 그 빈자리를 느낍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분위기가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과시적인 행동도, 타인과의 비교도 없이 오직 순수하고 명료한 관찰의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려 하지 않지만 한번 무언가를 응시할 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많이 접촉하려 하지 않지만 한번 접촉할 때 그 온기가 오래 남습니다. 내면의 밀도가 높은 사람이 하는 접촉은 힘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미묘한 심리 역학, 즉 기대감의 통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것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자주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력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전략적인 지연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닿지 않을 때 증폭됩니다. 칭찬할 수 있는 순간에 침묵하고 다가갈 수 있는 순간에 아주 살짝 물러서는 것. 이러한 행동은 뇌의 탐색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신경과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도파민은 보상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보상을 기대할 때 분비됩니다. 기대를 지배하는 자가 욕망을 지배합니다. 칼 융은 대립물의 긴장이야말로 정신적 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엔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혹이란 결국 대립되는 것들 사이의 춤이 아닐까요? 다가섬과 물러섬, 허용과 거리두기, 행동과 관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고 즉각적인 확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문을 살짝 열어두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 암시하고 설명하기보다 상대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설명하는 사람은 신비감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신비감이 없는 곳에는 욕망도 없습니다. 욕망은 우리가 아직 갖지 못했지만 손에 닿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자신의 모든 것, 즉 몸, 관심, 과거사, 감정 등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를 약화시킵니다. 비밀은 절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 지도 대신 흔적을 남기는 예술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징을 사랑합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호한 제스처, 수수께끼 같은 눈빛,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은 침묵. 이 모든 것은 억지로 꾸며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잠재의식은 거짓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충동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제스처가 나올 때 그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온전히 통합된 사람의 몸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접촉은 더 의식적이고 시선은 더 강렬하며 호흡은 다른 리듬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네 번째 법칙은 감정의 타이밍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타이밍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가가야 할 적절한 때가 있고 대화를 멈춰야 할 적절한 때가 있으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무르익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다. 매력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영향력이 과잉이 아닌 정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세게 치거나 약하게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묵이 소리를 갈구하는 바로 그 순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지는 모방이 아닌 깊은 주의 집중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적절한 순간을 알게 됩니다. 칼 융은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이 신비로운 교차점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반면 내면이 산만할 때 우리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동기화는 춤과 같습니다. 너무 빨리 리드하려는 댄서는 발이 엉키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댄서는 음악을 놓칩니다. 매력은 리듬입니다.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적 리듬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5번째 법칙은 부재를 언어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력의 비결이 꾸준함에 있다고 믿지만 인간의 정신은 지속적인 자극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그 가치를 잃기 쉽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중단된 것이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매력은 전략적인 부재, 즉 의식적인 사라짐과 의도적인 물러남을 연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대비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가까이, 너무 오랫동안 존재하면 우리는 그를 명확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살짝 물러나는 사람은 유령처럼 상대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유령은 실제 사람보다 더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상의 영역, 즉 상징적인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부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하거나 조종하거나 도망치기 위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은 우아하게 사라집니다. 마치 상대에게 생각할 공간을 선물하듯이 자신의 존재감보다 자신이 남긴 흔적이 더 강하게 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러한 부재는 거절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초대장은 1000마디 약속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침묵은 묻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여전히 나를 느끼고 있나요? 만약 대답이 예라면 그 연결은 육체가 아닌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연결은 거리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6번째 법칙은 접촉을 영혼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충동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 접촉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접촉은 필요가 아닌 의도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찬 제스처입니다.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며 더 상징적입니다. 등을 가볍게 쓸어내리는 손길, 팔을 부드럽게 감싸는 압력, 필요 이상으로 몇 밀리미터 더 머무는 손가락. 단순한 제스처지만 느끼고 인지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감정적 밀도를 가집니다. 칼 융은 육체가 정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는 단순한 접촉 이상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존재감으로 가득 찬 접촉은 보살핌, 힘, 그리고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없이 이루어집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덜 만지지만 정확하게 만집니다. 이것이 뇌의 원시적인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7번째 법칙은 절대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예측 가능성 속에서 죽어갑니다. 무의식은 움직임, 놀라움, 그리고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관계가 사랑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제스처,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만남의 반복 때문에 시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을 때, 모든 접촉이 이전과 똑같을 때 매력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철학이며 정제된 에너지의 사용법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신의 매력은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잠재된 것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탐험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끄는 매력, 특히 거부할 수 없는 성적 매력이 아름다운 외모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잘 가꾸어진 몸, 값비싼 향수, 혹은 현란한 말솜씨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리적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억압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통합하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발산된다. 바로 이 미묘한 발산, 즉 내면의 에너지가 한 사람의 끌림의 힘을 결정합니다. 누군가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은 비록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을 지탱하는 에너지에 자신감과 안정감이 없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매력은 존재감으로 가득 찬 침묵에서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욕망을 품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불안감을 품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면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매력은 바로 이 내면의 긴장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충동과 자제력 사이의 긴장, 원초적 욕망과 삶의 목적의식 사이의 긴장,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과 기대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것이 매력의 본질입니다.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을 살아 숨쉬는 거대한 저수지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당신이 애써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모든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두운 측면과 본능, 그리고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은 그들에게 감지할 수 있는 깊이와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육체는 영혼이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다른 사람의 스타일이나 행동 방식, 유혹의 기술을 모방하려 해도 진정한 내면의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끄는 것은 멋진 제스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스처를 만들어내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 안에 원형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콤플렉스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로 가득 찬 사람은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내면이 잘 정돈된 사람은 안정된 질서의 기운을 전달합니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행동하지 않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첫 번째 법칙은 간단합니다.
절대 먼저 나서서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이 흐르면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공백을 메우려 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흔들림 없이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주도권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스스로를 구부렸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것은 그 반대의 태도입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머무는 사람의 일관성. 이것이 바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긴장감을 만들고 그 긴장감에 주의가 집중될 때 매혹이 싹틉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가 관계의 속도를 지배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시도는 결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쉽게 간파당합니다. 노골적으로 관심을 끌려는 시도만큼 매력 없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로 완벽하게 편안한 듯 세상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내면과 평화를 이룬 현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칼 융은 리비도를 단순히 성적 에너지가 아닌 삶의 총체적인 생명력으로 보았고 이 에너지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섣부른 행동이 아닌 조용한 관찰에 쏟아부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보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쓰기보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마스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존재감이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 의존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주목받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그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서도 공간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가능하며 바로 이런 종류의 존재감이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리를 비우면 모두가 그 빈자리를 느낍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분위기가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과시적인 행동도, 타인과의 비교도 없이 오직 순수하고 명료한 관찰의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려 하지 않지만 한번 무언가를 응시할 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많이 접촉하려 하지 않지만 한번 접촉할 때 그 온기가 오래 남습니다. 내면의 밀도가 높은 사람이 하는 접촉은 힘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미묘한 심리 역학, 즉 기대감의 통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것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자주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력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전략적인 지연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닿지 않을 때 증폭됩니다. 칭찬할 수 있는 순간에 침묵하고 다가갈 수 있는 순간에 아주 살짝 물러서는 것. 이러한 행동은 뇌의 탐색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신경과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도파민은 보상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보상을 기대할 때 분비됩니다. 기대를 지배하는 자가 욕망을 지배합니다. 칼 융은
대립물의 긴장이야말로 정신적 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엔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혹이란 결국 대립되는 것들 사이의 춤이 아닐까요? 다가섬과 물러섬, 허용과 거리두기, 행동과 관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고 즉각적인 확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문을 살짝 열어두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 암시하고 설명하기보다 상대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설명하는 사람은 신비감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신비감이 없는 곳에는 욕망도 없습니다. 욕망은 우리가 아직 갖지 못했지만 손에 닿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자신의 모든 것, 즉 몸, 관심, 과거사, 감정 등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를 약화시킵니다. 비밀은 절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 지도 대신 흔적을 남기는 예술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징을 사랑합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호한 제스처, 수수께끼 같은 눈빛,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은 침묵. 이 모든 것은 억지로 꾸며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잠재의식은 거짓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충동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제스처가 나올 때 그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온전히 통합된 사람의 몸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접촉은 더 의식적이고 시선은 더 강렬하며 호흡은 다른 리듬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네 번째 법칙은 감정의 타이밍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타이밍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가가야 할 적절한 때가 있고 대화를 멈춰야 할 적절한 때가 있으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무르익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다. 매력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영향력이 과잉이 아닌 정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세게 치거나 약하게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묵이 소리를 갈구하는 바로 그 순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지는 모방이 아닌 깊은 주의 집중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적절한 순간을 알게 됩니다. 칼 융은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이 신비로운 교차점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반면 내면이 산만할 때 우리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동기화는 춤과 같습니다. 너무 빨리 리드하려는 댄서는 발이 엉키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댄서는 음악을 놓칩니다. 매력은 리듬입니다.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적 리듬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부재를 언어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력의 비결이 꾸준함에 있다고 믿지만 인간의 정신은 지속적인 자극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그 가치를 잃기 쉽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중단된 것이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매력은 전략적인 부재, 즉 의식적인 사라짐과 의도적인 물러남을 연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대비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가까이, 너무 오랫동안 존재하면 우리는 그를 명확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살짝 물러나는 사람은 유령처럼 상대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유령은 실제 사람보다 더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상의 영역, 즉 상징적인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부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하거나 조종하거나 도망치기 위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은 우아하게 사라집니다. 마치 상대에게 생각할 공간을 선물하듯이 자신의 존재감보다 자신이 남긴 흔적이 더 강하게 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러한 부재는 거절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초대장은 천마디 약속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침묵은 묻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여전히 나를 느끼고 있나요? 만약 대답이 예라면 그 연결은 육체가 아닌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연결은 거리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6번째 법칙은 접촉을 영혼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충동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 접촉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접촉은 필요가 아닌 의도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찬 제스처입니다.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며 더 상징적입니다. 등을 가볍게 쓸어내리는 손길, 팔을 부드럽게 감싸는 압력, 필요 이상으로 몇 밀리미터 더 머무는 손가락. 단순한 제스처지만 느끼고 인지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감정적 밀도를 가집니다. 칼 융은 육체가 정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는 단순한 접촉 이상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존재감으로 가득 찬 접촉은 보살핌, 힘, 그리고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없이 이루어집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덜 만지지만 정확하게 만집니다. 이것이 뇌의 원시적인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7번째 법칙은 절대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예측 가능성 속에서 죽어갑니다. 무의식은 움직임, 놀라움, 그리고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관계가 사랑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제스처,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만남의 반복 때문에 시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을 때, 모든 접촉이 이전과 똑같을 때 매력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철학이며 정제된 에너지의 사용법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신의 매력은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잠재된 것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탐험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끄는 매력, 특히 거부할 수 없는 성적 매력이 아름다운 외모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잘 가꾸어진 몸, 값비싼 향수, 혹은 현란한 말솜씨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리적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억압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통합하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발산된다. 바로 이 미묘한 발산, 즉 내면의 에너지가 한 사람의 끌림의 힘을 결정합니다. 누군가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은 비록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을 지탱하는 에너지에 자신감과 안정감이 없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매력은 존재감으로 가득 찬 침묵에서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욕망을 품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불안감을 품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면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매력은 바로 이 내면의 긴장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충동과 자제력 사이의 긴장, 원초적 욕망과 삶의 목적의식 사이의 긴장,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과 기대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것이 매력의 본질입니다.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을 살아 숨쉬는 거대한 저수지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당신이 애써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모든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두운 측면과 본능, 그리고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은 그들에게 감지할 수 있는 깊이와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육체는 영혼이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다른 사람의 스타일이나 행동 방식, 유혹의 기술을 모방하려 해도 진정한 내면의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끄는 것은 멋진 제스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스처를 만들어내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 안에 원형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콤플렉스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로 가득 찬 사람은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내면이 잘 정돈된 사람은 안정된 질서의 기운을 전달합니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행동하지 않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첫 번째 법칙은 간단합니다. 절대 먼저 나서서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이 흐르면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공백을 메우려 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흔들림 없이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주도권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스스로를 구부렸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것은 그 반대의 태도입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머무는 사람의 일관성. 이것이 바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긴장감을 만들고 그 긴장감에 주의가 집중될 때 매혹이 싹틉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가 관계의 속도를 지배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시도는 결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쉽게 간파당합니다. 노골적으로 관심을 끌려는 시도만큼 매력 없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로 완벽하게 편안한 듯 세상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내면과 평화를 이룬 현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칼 융은 리비도를 단순히 성적 에너지가 아닌 삶의 총체적인 생명력으로 보았고, 이 에너지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섣부른 행동이 아닌 조용한 관찰에 쏟아부을 때